안녕하세요.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교통 분야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해 발표드릴 데이터 얼라이언스의 이광범입니다. 순서는 회사 소개랑 서비스 소개, 그리고 민간 협력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얼라이언스는 서비스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주요 도시로 지금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을 통해 통합 결제, 마일리지, 정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으로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통 분야에서 개인 이동, 대중교통, 그리고 공유차나 주차장 등 모빌리티 수단들을 연계해서 스마트시티 패스라는 서비스를 부천에서 지금 시범 서비스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 분야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외에도 택시나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나 공유차,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공유주차장 등의 서비스들이 연계가 돼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마스라고 하는 서비스 영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8월에 부천에 이제 마스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로 오픈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공유 자동차, 공유 주차장 등의 대표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여 지금 시범 서비스 가입자 수가 한 10,000명 정도 되고 있고, 여기 기여도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천의 전체 스마트 시티 챌린지라고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부분으로 이제 마일리지 제공하는 교통 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은 블록체인이나 DID 그리고 마이데이터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교통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묶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환경이나 안심 서비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의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설명드리면 블록체인 DID 기반으로 시민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천 시민 인증을 받아서 인증받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향후에 운전면허증이나 다양한 자격증 정보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서비스를 가입을 할 때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운전면허 같은 번호를 추가적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결제를 하고, 여기에 이제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주는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그 다음에 개인 인증을 하는 그런 지갑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카드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냥 폰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뒤에 설명드릴 알뜰 교통카드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 마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활용이 가능한지 하나 예를 들면, 집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내려서 다시 걸어가거나 킥보드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하게 되는 부분이 되면, 이 전기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 기업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교통카드 정보는 교통카드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킥보드 정보는 킥보드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데이터가 연계가 돼야 이 사람이 집에서 출발을 해서 환승을 해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교통을 이용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중교통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환승 정보가 이제 교통카드 업체 한 군데에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승 혜택이나 이런 걸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민간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확인할 방법이
이런 데이터가 같이 결합이 돼야만 이런 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천에서는 지금 그 대중교통을 그런 그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환승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개별 서비스가 아니라 그 여러 서비스가 합치게 되면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의 예인데요. 주차장이 그 뭐 집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는 주차장에서 그 실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한다라고 할 때 셔틀이나 뭐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월 정기권이라든가 그리고 공유차를 빌리러 가서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그때 집에서 약간 떨어져 있을 때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서 공유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회사의 서비스들이지만 묶어서 하나의 결합 상품의 패키지 상품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길 안내 해가지고 대중교통 이용을 하실 텐데 이게 뭐 라스마일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경로 안내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통합 아이디나 통합 결제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결제된 결합 상품에 대해서 개별 기업이나 그리고 또 마일리지 제공되어 있는 부분을 정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알뜰 교통카드라는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보행이나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 보행했을 때 이 이동 거리에 따라서 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전국에서 지금 그 상품이 그 카드사 상품과 결합해가지고 혹은 그 교통카드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하고 연계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00원 이상 했을 때는 최대 450원 정도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토부에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저희 그 제품에도 이 데이터까지 연계돼서 혜택을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광역 알뜰카드 이외에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 모빌리티 이용을 했을 때 마일리지를 지급을 해서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70%까지 절감을 받는 이런 부분이 데이터들을 여러 서비스, 교통 서비스들을 모아서 데이터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자체 부천시에서 쓰레기를 신고했을 때마다 이걸 확인해가지고 뭐 추가적인 마일리지 적립하는 서비스들도 저희의 아까 마일리지 지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적립돼 있는 그 마일리지를 통해서 다른 교통수단을 다시 이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민관협력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왜 이런 서비스를 할 때 그 마일리지를 지급을 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예, 뭐 도시 땅값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2억 정도의 비용이 주차장 한 면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천시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차장을 현재 그 주차난들이 굉장히 심한데 도심 지역은 새로운 주차장을 하나씩 계속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200면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거를 향후에 뭐 10년 후에 자율주행차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주차장이 약간 떨어져 있는 데에는 다 비어 있는데 아니면 자기 주차장을 공유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새로 건립하지 않아도 되는데
쓸데없이 주차장 짓는 거에 큰 돈들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유나 아니면 모빌리티 연계를 통해 가지고 비용을 낮추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훨씬 더 투자 대비 효과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그 부분에 대한 선언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점점 목표 수치는 낮아지고 있는데 배출 전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전기차 구매하실 때 보조금 받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런 걸 설치하는 이유가 이런 그 친환경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거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내 배출권 거래량 가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톤당 6만 원 정도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수출을 할 때 이런 탄소 배출권 거래 차액만큼도 탄소 국경세라는 부분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서비스 기업들이 저희가 그 뭐 전기 자전거나 뭐 모빌리티 업체들 그리고 교통카드 업체들 이런 다양한 서비스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교통 분야는 주차, 충전, 도로 등 도시 공간 계획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지자체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결합 상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 기업만 가지고는 아까 주차장과 모빌리티 결합 상품이라든가 공유차와 전기 자전거의 결합 상품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한 회사가 혼자 다 뭐 모든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하던가 아니면은 기업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우리 집 근처에는 전기 자전거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그 서비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용 그 인원이 많고 돈이 되는 지역에만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자체와 협력을 하게 되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뭐 주차장 건립이나 그 탄소 배출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가용 이용 감소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주차 문제 해결하고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보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정책 개선이라든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그리고 돈 되는 지역 아닌 지역에도 보편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협력과 마일리지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은 기여도에 따른 마일리지를 보상을 받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그리고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민간 서비스 기업과 공공기관의 민간 협력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그리고 또 데이터 기반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 세 개의 그 참여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인센티브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돈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향후에 다들 그렇게 미래는 생각하고 있지만 뭐 광고라든가 타겟팅하는 정도 이런 부분들 이외에는 그 아직까지 데이터가 돈이냐 무조건 쌓아놓기만 하면은 나중에 돈이 되느냐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특정 버티칼의 데이터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아놓는 것들이 효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 초반에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지역 화폐 최근에 이제 많이들 쓰실 텐데 그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사용액에 뭐 10%, 5%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기반이 아니라 충전한 금액에 뭐 한도를 줘서 제공하는 부분으로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탄소 배출권이나 뭐
그 모빌리티나 저희가 지금 스마트시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참여나 기여도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모빌리티를 실제로 얼마나 이용했는지, 에너지 절감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의 실 데이터 기반으로 기여도를 산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델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천 말고 내년 초에 그 연계해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주 5일 차량 요일제라고 해서 하루 운행 안 하는 그러면 이제 뭐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다가 지금 그 서비스가 일몰돼서 지금은 그 시행하는 데들이 많지 않은데요. 내년 초부터 대구시가 그 새로 서비스를 그 요일제를 진행을 하면서 하루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2,000원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뭐 이런 식의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도 실제로 그날 차를 운행하지 않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뭐 이런 식의 정보가 결합이 되면서 실제 실 데이터 기반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저희의 이제 그 플랫폼 구성도인데요. 지금 그냥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동의 관리, 데이터 수집, 알림, 전송, 데이터 영수증, 약관 관리 등을 하고 있고 그 아래 이제 저희가 스마트시티에서 기존에 원래 진행하고 있었던 DID 기반의 신원 관리 및 결제 정산 그리고 뭐 다양한 서비스들 모듈을 통해서 이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데이터 보유자가 그 보유하는 서비스 기업들이 그 열람 위임동의나 제3자 열람 제공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 기업 간 데이터 기반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여기 참여하는 시민들은 환승 할인 등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시나 뭐 거기 광고라든가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추천이라든가 하는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이데이터 기능 적용해서 약관 동의 관리, 공유 관리, 뭐 데이터 그 공유 동의 영수증 같은 부분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스마트시티로 해서 다양한 그 주민들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기업 스마트시티 분야가 단순히 최근에는 공공기관 혼자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민간기업하고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교통 분야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를 융합하고 비식별화해서 다시 데이터 융합, 데이터 판매까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보 제공 시 보상과 그 다음에 향후에 융합 데이터에 대한 판매나 활용에 대한 보상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뭔가 그 기본소득 같이 AI 시대에 데이터를 통해서 뭐 작지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향후에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귀가 더 쫑긋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도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부천 시민인데 직접 이용하고 있다는 분들도 계셨고 워낙 좋은 서비스라 부산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도 그 마일리지 부분은 사실 그 알뜰 교통카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도 거의 전국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그 마일리지 인센티브 부분은 지금 부천시의 재원이 일부 투입이 돼서 네. 그 인센티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서비스 자체는 전국에서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혜택 부분이 네.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일리를 적립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는 부분은 네. 협력이 필요한 거군요. 네네. 그래서 현재도 뭐 서울 시민들도 그 킥보드나 그 서울에 깔려 있는 킥보드와 대중교통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알뜰카드를 신청해가지고 같이 연계를 하시면은
현재도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계속해서 질문 보겠습니다.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왔었어요. 저희 모빌리티 사기업과 버스, 또 지하철 등의 공공기관 간의 요금 연계, 그리고 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해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중교통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환승은 이게 이제 거리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버스나 지하철 쪽에서 환승했을 때 이 정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승 할인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현재 그렇게 저희가 민간 기업까지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환승 체계를 바꾸는 부분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 데이터와 그 대중교통 데이터를 합쳐서 환승을 했다는 부분을 알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네, 그러니까 환승 체계랑은 다른 별도의 환승 체계로 네, 데이터 기반으로 그거를 확인해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사업을 처음 기획한 계기가 궁금하대요. 그리고 또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을 해서 했었던 거는 2019년에 네.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챌린지 사업이 지자체도 이제 민간의 스마트시티가 민간 협력을 해야 되는데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지자체에서 공모로 경쟁을 하고 거기랑 지자체랑 다시 민간 기업이 기획을 해서 다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다시 네. 경쟁하는, 그래서 3단계 경쟁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에 제안할 때는 3대1 경쟁이었고 네. 저희랑 또 부천시랑 같이 경쟁한 제주도는 10대1 경쟁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모였고요. 네.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48개 지자체가 경쟁을 해서 6개 지자체가 2단계에서 뽑히고 그 다음에 최종 또 이제 선정이 되는데 저희 아이디어가 1등으로 전체 그렇군요. 선정이 돼서 큰 지원을 받으면서 네. 지금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화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요건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스마트시티는 사실은 공공하고 민간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시민 중심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고객이 싫으면은 떠나면 되는 부분인데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시민이 싫다고 떠날 수 있는 부분,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시민에 대한 고려나 지역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기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민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부천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이제 모빌리티나 이런 그거를 관리 운영하는 부분들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네. 저희 모빌리티 서비스를 쿠팡하고 저희가 제휴를 해가지고 쿠팡이 택배 물량을 배송을 지역에 이제 저희가 거점들을 만들어놨는데 이 거점에 갖다 주면 네. 저희 모빌리티들을 활용해서 라스트 마일로 배송을 하면서 일자리가 생기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에 뭔가 환원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함께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아까 댓글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네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마이 데이터 부분에서 결국은 데이터나 플랫폼이 네. 거대 기업에 독점돼서 가고 있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상생하고 협력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도 시행착오가 많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성공하는 모델이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모델이 성공할 수 있구나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된 데이터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자체와 데이터 얼라이언스 그리고 협력 중인 업체들에게 전부 다 공유가 되는 건지, 만약에 공유가 된다면 조금 보호에 있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댓글 주셨거든요. 네, 동의 부분은 아까 저희가 마이 데이터로 어디까지 공유가 될 건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아까 이런 시의 혜택을 받으려면 시한테는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민간 기업들끼리 사실 앞서 말씀드린 뭐 킥보드 업체랑 주차장 업체가 협력을 해야 이게 그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죠. 대기업 플랫폼이나 이런 데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석이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식별화 시켜놓은 걸로 데이터 안심존, 뭐 마이데이터 쪽에서 하는 거기에서 개발이나 알고리즘 할 때만 활용하고 데이터가 반출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는 것만 이제 공유가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주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마이데이터를 하게 되면 그게 보호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뭐 통계 정보나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활용이 되는 거고 네네. 나머지 쪽으로 전달은 되지 않고 아까 아. 말씀드린 비식별화된 걸로 뭔가 개발을 더 좋게 하거나 서비스를 분석하거나 하는 정도의 용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은 교통수단 데이터를 중심으로 통합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후에 결합하고자 하는 분야의 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 환경 네. 이런 부분이 그 시민들이나 그 뭐 지자체들에서도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저희가 그 친환경 관련돼 있는 그 부분, 탄소 배출권 관련돼 있는 부분들 관련돼 있는 데이터. 왜냐하면 보상을 또 줄 수 있을 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필요해서 그런 쪽으로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교통 분야라고만 보면 교통 분야에서는 뭐 셔틀이라든가 택시라든가 그다음에 그 광역을 움직일 수 있는 KTX 같은 그런 정보들을 이제 또 추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아마 시간 관계상 한두 개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질문은 앱에서 GPS 위치 서비스 권한이 필요할 텐데 최근에 구글의 유저 정보보호법상 앱을 개발할 때 많은 규제가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뭐 그 플레이스토어 정책에서도 뭐 많은 뭐 보안적인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앱을 네. 오히려 내려버리거나 이런 정책 위반하는 부분들에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그 유럽의 GDPR이나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점점 더 뭔가 결합 서비스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마이데이터 부분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개인이 동의한 부분 가지고는 조금 더 활용이 되고 그 활용이 저희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변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신뢰를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회자분께서 약관동이 수많은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 체크하셨겠지만 네. 내 정보가 어디에 전달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하나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예전 약관부터 뭐 이런 것들이 변경된 것까지 이런 게 관리가 되는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좀 신중하게 누르고 좀 꼼꼼하게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투명하게 공개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하나하나 다 답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이 데이터 얼라이언스입니다. 이게 네. 그 데이터 부분은 그 독점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기업들이나 아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협력을 하고 이것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필수적이고요. 네. 그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회사 이름도 그렇게 정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오히려 한 회사가 하는 것들이 훨씬 빠릅니다. 저희도 만약에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저희가 킥보드 사고 공유차 깔고 한 다음에 혼자 했었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했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 협력과 상생하는 구조들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지리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꼭 한번 해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도움하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은 사실상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하나만 딱 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이 정보 주체가 개인 데이터 활용이나 마이데이터 생태계 참여에 대한 충분한 동의이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뭐 몇백 원의 혜택이 있다라는 걸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더 핵심적인 거는 그렇게 모여진 데이터 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서 나한테 편리함을 주느냐, 그죠? 예,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이 만들어 나가는 부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럴 때까지는 그래서 아까 공공기관이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그러니까 단순히 보상을 넘어서 네. 그 이상의 그 지역의 어떤 살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네. 뭐 그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개인도 좀 편리하게 써야죠. 그럼요. 네, 네.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이 더해지겠죠. 네, 네. 네. 많은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돼서 이광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